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지원의원 신예지 원장입니다. 오늘 시즈루트 텔레비전 80화이고요. 와, 벌써 80화네요. 오늘의 주제는 30대 초반 나님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사실 실제로도 의학적으로도 만 35세 정도를 이제 가임력에서 좀 중요한 기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데 왜 만 35세를 그 노산 기준 삼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난임은 조금 더 많아지고 가임력,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조금씩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적은 나이부터도 난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30대 초반, 특히 만 35세 이전에 난임이 올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아직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리가 빨라지고 어떤 것 때문에 난소나이 측정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도 에이 무슨 30대 초반인데 난소나이를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라고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 정도의 변화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내가 알고 먼저 판단을 하고 문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 생리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하는 내용까지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더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개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는 만 35세 이전 난임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 수면 부족, 환경 호르몬, 자궁 염증 질환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는 초산 연령이 만 28세, 27세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초산 연령이 만 30세 이후로는 많이 넘어가고 있는, 통계적으로도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대에도 이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난소의 기능을 많이 소모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들로 인한 난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 내가 혹시 젊은 나이에 난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나는 난임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지는 않으세요? 엄청 느리거나 빨랐다 내렸다 반복하거나 생리를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자, 두 번째, 26일 이하의 빠른 생리주기, 그리고 생리량의 감소, 생리통 증가. 특히 처음에는 없었다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러니까 초경 때는 없었다가 20대 중반, 후반, 30대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생리통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자궁 내막증, 성근증, 근종 등을 진단받으셨다면은, 그리고 질염이 심하진 않으세요? 자꾸 재발되지는 않나요? 골반염에 이력이 있진 않으신지. 피임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도 역시 난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루프, 임플라논, 미레나, 사이아나 같은 것들, 그리고 자궁 및 난소에 수술이 있었을 경우에도 난임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나한테 해당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요?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생리주기가 많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엔 특히 생리불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진단받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이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생리불순을 겪거나 다낭성 난소를 진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요. 20대 초반은 체감상으로는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20대 초반이니까는 당연히 그 생리가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이니까는 생리불순일 수 있다라고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예 다낭성 난소란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원인이 뭘까요? 여러 다인자예요.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유전, 시기 모든 것들이 관여를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최근에 비만이 좀 증가하는 것과 그리고 잠을 많이 못 자고 공부해야 되는 것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히 큰 원인이 되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리주기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난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는 주기에 맞는 계획적 임신이 좀 어렵고요. 생리를 언제 하는지, 배란이 언제 되는지 모르니까 계획적으로 임신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리불순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행히 매번 배란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 불규칙한데 정말 빨랐다 느렸다 하고 양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무배라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임신 시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니까 자연적으로 배란이 전혀 되지 않더라 하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생리가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면서 하혈처럼 적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생리량이 감소되었으면 보통은 자궁내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요. 자궁벽도 얇아져 있어서 임신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난소의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내막 자궁의 상태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리주기가 너무 빠르다면 난소기능 저하를 치사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20대에서 생리주기가 빠른 경우에는 그냥 원래 빠른 주기로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30대 중반 이후에서 좀 빨라진 생리주기인 경우에는 난소기능 저하를 바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20대에서도 생리주기가 갑자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찾아보고 알아보니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옛날엔 그 케이스가 적어서 무시하는 정도였다면은 요즘에는 봤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난포가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일 정도가 걸리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생리 시작해서 난자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11일 후에 배란이 되고 그 14일 후에 생리가 시작이 된다면은 생리 시작한 한 다음부터 생리 시작해서 다음 생리까지 최소 2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5일 정도, 24일 정도 이렇게 좀 빠르게 생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FSH라고 하는 호르몬 농도가 높아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FSH 농도는 난소 기능이 저하될 때 높아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억하실 거는 생리 주기가 너무 빠른 경우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생리를 하고 있다면은 난소의 기능이 좀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생리양이 감소하는 것도 역시 난임의 주요한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는 보통 자궁내막이 탄력이 되어서 배출이 되는 건데요. 생리양이 감소되고 있다면 자궁내막이 얇아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걸 수가 있고요. 자궁내막이 얇다는 것은 착상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착상을 위해서 최소한 내막 두께 7mm 이상이 있어야지 착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7mm는 굉장히 이렇게 마일드한 기준이고요. 스트릭트하게 보자면 8mm 정도는 되어야지 내막이 착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껍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양이 물론 적다고 해서 반드시 내막이 얇은 건 아니지만은 생리양이 줄어들고 있다면 내막에 대해서 한번 의심하고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경우도 난임의 좀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 자체가 난임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은 생리통이 심하다면 자궁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생리통이 자궁 주위, 골반 주위에 심각한 염증 상황을 관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발성 생리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보통은 초경을 시작하면 생리통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생리통도 되게 다인자, 여러 인자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생리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은 점점점 심해지는 생리통, 보통 20대 중반 이후에 생기는 생리통들, 점점 심해지는 생리통들은 물론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생리통들도 있지만은 어혈로 인한 질환들, 자궁 내막증이나 근종이나 성근증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20대 중반 정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기는 점점점 심해지고 하루에 한 알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알, 세 알, 뭐 한 주기에 그 진통제 한 통 먹는 정도의 통증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혈로 인한 질환 외에도 난소에 혹이 있을 때 생기는 난소의 혹도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유암종이나 기형종 등은 내가 어떻게 우연히 점검하다 발견하는 통증이 없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되게 통증이 심할 경우에 난소암인 경우도 있어요.
무섭죠. 암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예상을 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점검 한번 꼭 받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요즘이 굉장히 옛날,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 경험이 조금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같이 하는 성적인 파트너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세균성 질염이나 칸자 질염 같은 것들은 내 면역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성교의 횟수와 그리고 시작과 파트너가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질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질염이 자꾸자꾸 재발이 되고 질내 면역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앞으로 길게 계속 질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으로 염증이 파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잦은 질염이 아니라 아예 질염을 잘 일으키는 여러 감염증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성매개 질환들이고요. 임질이나 클라미디아나 각종 여러 가지 질환들, 이것들도 역시 골반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에 염증 질환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게 골반의 그 질에서 그 감염증이 내막으로 퍼지면서 내막에 염증이 생겨서 내막의 질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난관이 폐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관이 폐쇄되면은 양쪽 난관이 다 막혔다고 하면은 그 난자가 자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정자도 그 난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난임이 생기게 되고 자연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관이 미세하게 열려 있는 경우에는 난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자궁 내 임신이 생기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소까지 염증이 퍼지게 될 경우에는 난자질이 굉장히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네, 난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피임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피임약 복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하고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또 중요한 여성 인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한데요. 물론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2중, 3중으로 콘돔을 사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피임법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임약을 복용을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 임신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시작은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피임약을 복용한 다음 완전 직후에는 AMH가 일시적으로 감소가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AMH는 난소 나이를 나타내는 호르몬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임약 종류 중에서 내막을 얇게 하는 피임약들이 있거든요. 생리량이 너무 과다하거나 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 피임약들도요. 그래서 피임약 복용 직후에는 내막이 일시적으로 얇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임약으로 인해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에 따라서 이것들을 굉장히 줄인 피임약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든 아니면은 약국에서 그냥 구입해서 드시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옛날에는 임신을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해서 조금 난소 기능이 약간의 영향을 받고 내막에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신 잘 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임신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 가입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피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궁 내 피임 장치는 확실하게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 피임 장치와 자궁 외에서 하는 피임 장치가 있는데요. 일단 자궁 내 피임 장치를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건 루프와 미레나거든요. 에이디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루프는 그 호르몬이 없는
피임 장치, 그리고 미레나는 호르몬이 있는 피임 장치예요. 루프는 구리로 되어 있고요. 루프 자체가 자궁 안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걸려서 임신이 잘 못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루프의 기본 원리는 자궁 내막을 지속적으로 미세한 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내막이 착상되는 것을 방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루프를 오랫동안 착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분비물이 좀 많아지고요. 그것 때문에 질염이 굉장히 자주 오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오래 착용할 경우에는 내막에 염증을 너무 많이 겪어서 내막이 얇아지고요. 그 내막의 질이 굉장히 저하가 돼서 임신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미레나는 이러한 루프의 기능에다가 지속적으로 피임약 성분을 분비를 해서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착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배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피임 장치거든요. 그래서 루프의 단점에 피임약의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루프나 미레나를 보통은 30대 중반 이후에 출산 두세 번 하고 난 다음에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때문에 내 몸 지키기 위해서 20대 초중반부터도 이런 것들 착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궁 내에서 피임을 도와주는 것들이 임플라논이 있고요. 임플라논은 팔에 삽입하는 피임약이고요. 이 피임약 규칙적으로 계속 이렇게 미레나처럼 분비를 해주기 때문에 피임약을 까먹거나 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되는데요. 팔 안쪽에 삽입하는 부분에 흉터가 좀 생기는 것도 단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내막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라논으로 인한 피임 실패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피임 주사, 사야나라고 한 주사를 알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주사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생리불순인데 몇 개월 전에 사야나를 맞았다. 근데 제품명이죠. 네, 사야나 3개월 이상 유지되는 피임약 성분을 디포짓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주사인데요. 3개월 동안만 3개월, 6개월 정도만 피임이 되도록 생리를 안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생리가 잘 안 돌아오고 생리불순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임 주사는 맞는 거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궁 및 난소를 수술하신 분들도 역시 이 수술을 한번 거치고 나면 자궁이 임신을 하기에 조금 많이 방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소파술,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중절 수술을 겪으신 분들은 내막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이 소파술이기 때문에 내막이 손상이 되고 얇아지고요. 질이 많이 저하되면서 유착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막이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사람들은 소파술 한 번 가지고는 임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막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는 것부터가 내막에 염증의 요소를 줄 수가 있고 또 내막을 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상에 굉장히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대 때 수술했고 30대, 20대 초반에 수술 한 번 하고 중간에 또 바로 임신돼서 또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임신 잘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0대 때는 기본적으로 임신 잘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소파술을 하고 내막이 조금 안 좋은 상태라도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30대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소파술을 2번, 3번 하신 분들이 임신 잘 되지가 않아요. 내막이 잘 이렇게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중절도 있지만은 계속 자궁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것 때문에 역시 소파술을 많이 했을 경우에도 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난소를 수술한 경우들,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내 임신이나 난소 낭종이나 기형종, 암 같은 걸 통해서 인해서 난소 수술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난소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난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난소 나이가 거의 30대, 기본적으로 30대 중후반 정도로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겪으신 분들은 저는 한 20대 중반, 후반에 오신 분들도 난소 수술하고 오신 분들은 혹시 파트너가 있고 결혼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너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임신할 거 말씀드립니다. 난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어서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난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생리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리 양상을 항상 점검해 주시고요. 좋은 생리의 특징은 생리통이 없거나 적은 것. 저는 보통 어떤 분들은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나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치료에 지침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까지는 일단 정상 범위라고 보고요. 하루에 2알 이상 3알, 4알까지 가시는 분들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병변이 보이지 않더라도 속에 있는 병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비교적 예상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생리 덩어리가 없거나 아주 적은 정도로 나타나는 것들, 생리량이 규칙적이고 적당하다면 되게 애매하죠. 그 3에서 5일 이상 진행이 되면서 하루에 패드 4장 이상 쓰면은 일단은 아주 얕지는 않고 아주 적지는 않은 양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패드 4장이라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하면 4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날에는 패드를 4장 이상 쓸 수 있는 한 3에서 5일 정도 이상 지속되는 생리면을 일단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질염을 잘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열이나 하복부와 골반 같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궁 점검 너무 늦지 않게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빠르게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약 치료, 자궁신부 치료, 그리고 침과 약침 치료들이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 또 자궁에 대해서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늦지 않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인데 생리통이 되게 심하신데 이게 혹시 난임으로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생리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거를 억지로 참지 말고 한 번은 점검 받으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산부인과 문턱이 굉장히 높죠. 가면은 또 나는 모르는데 무시당하거나 왜 왔냐는 얘기 들을까에 대한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무슨 큰 병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내 자궁에 대해서 특히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질환이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놔뒀다가 괜찮겠지 하고 놔뒀다가 큰 병을 숨기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통증은 자궁 수축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점검 받아주시고 네, 난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빨리 점검 받아주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최근 만 35세 이전 난임이 증가한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스트레스 2. 환경 호르몬 3. 수분 부족 4. 자궁 염증 질환의 증가. 자, 참여 방법은 2월 28일 수요일까지 카카오톡 쉬지 않으면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총 3분 선정 던킨 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어요? 네, 정답 보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리다이어리 쉬즈 리뉴얼 출시되고 있고요. 그 쉬즈에서 진료받은 진료 기록이 연동이 되고 또 생리주기에 대한 관리들이 계속 연동이 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쉬지 않으면 자궁센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